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4월 20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요 삼선식 배선이죠. 그래서 유도등의 그 삼선식 배선에서 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요 전멸기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 어떤 때 점등이 되는지 그 기준을 요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삼선식 요 유도등이 요 점등되어야 하는 그 경우는요, 그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머리 글자, 자비상, 그 다음에 방자,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5가지를 암기하면 되겠죠. 자는 요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동으로 그 화재를 그 수신해서 발신하는 요 감지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화재를 우리가 수신기에 전달해주는 요 발신기가 있죠. 그래서 요 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요 감지기 또는 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그 다음에 B는 비상경보 설비죠.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는 요 발신기에 의해서 화재를 수신기에 전달해주죠. 그래서 요 비상경보 설비에 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그 다음에 상은 요건 상용 전원, 요놈이 정전이 되거나 또는 전원선이 단선이 되는 때, 그다음에 방은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즉 방제실이죠. 그래서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는 이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에서 머리 글자 자비상 방자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삼선식 그 유도등은 이 결선도를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끔 요 삼선식 유도등의 결선도를 그리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익사이트, 요건 피난구 유도등이고, 여기 화살표 있는 게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A시전은 2가닥이 들어오죠. 그래서 2가닥이 들어오고 여기 한 가닥이 여기서 분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 맨 위에 있는 것은 이 공통선, 항상 유도등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 충전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전류가 흘러서 유도등에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 자, 그러면 화재 시에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릴레이가 동작이 되죠. 그래서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요놈이 바로 전원이 투입이 돼 접점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투입이 되면 요 점등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유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삼선식 배선 결선도는 여러분이 꼭 여러 번 그려보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네,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몇 가지요? 예, 설치 제외 장소 5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머리 글자를 여러분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목고, 그 다음에 천헛파, 그다음에 먼푸죠. 부목고, 천헛파, 먼푸에서 이렇게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8가지죠. 그래서 부는 요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목은 목욕실, 그 다음에 욕실 또는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죠. 고는 고온도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그 다음에 감지기의 그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죠. 그래서 천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요거 20m 이상인 장소. 그 다음에 헛은 헛간 등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그래서 요 5가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서 써주셔야 되죠. 또 파는 파이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죠.
머는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서 연기 감지기의 하나죠. 그 다음에 요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여기는 뭐예요? 고온의 열을 갖다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평상시에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8가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기준.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3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가장 간단한 거. 1번은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2번, 요 단자죠. 요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또 간단한 것이 요거예요. 지상에 설치한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가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 유지. 그래서 짧은 것이 5번이죠. 단자 보호한 표면에 무선기 접속 단자라고 표시한 요 표지를 설치할 것에서 여러분이 요 2번하고 그다음에 요 3번 그다음에 5번 요 3가지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요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일 경우에는 요거는 바로 자동 기동 방식이죠. 그래서 요 자동 기동 방식에는 가닥수가 기동 확인 표시 등, 즉 기동 표시 등 2가닥만 가면 되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가에서 아까지의 최소 전선 가닥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회로선 있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그다음에 경종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요 표시등선, 그 다음에 경종하고 표시등, 공통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총 몇 가닥이에요? 1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5가닥, 6가닥, 7가닥에서 기본 7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번호별로 최소 전선 가닥수니까 자, 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가를 보면 여기 옥내 소화전 하나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발신기 하나 담당하죠. 그래서 여기는 구역이 하나죠. 그래서 회로가 1가닥, 회로 공통선 당연히 1가닥, 경종 1가닥, 전화 1가닥, 응답 1가닥, 표시등 1가닥, 경종 표시 공통 1가닥에서 발신기의 자탐 설비는 기본 7가닥인데 여기 옥내 소화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기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 기동 방식일 경우에는 기동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동 표시등이 이놈이 2가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본 7가닥에다가 기동 표시등 2가닥을 갖다 합치면 여기 몇 가닥이에요?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 가죠. 자, 나번은 구역이 발신기가 2개니까 2구역을 담당하니까 회로는 2가닥. 자, 회로 공통선 7경계구역까지는 1가닥이죠. 경종 당연히 지금 여기 몇 층을 담당해? 여기 7층하고 여기 8층을 담당하니까 2개 층이죠. 그럼 경종은 2가닥이 되죠. 왜 경종을 지금 발화직상 우선경보로 한 거예요? 자, 발화직상 우선경보는 5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3000제곱 초과죠. 자, 그러면 이 발신기 하나가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600제곱미터죠.
지금 발신기가 5개만 있어도 3000제곱이에요. 근데 발신기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 지금? 10개에다가 18개죠. 발신기가 지금 18개면 당연히 3000제곱이 넘고 층수 5층 넘죠. 그러니까 그 경보 방식은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층마다 경종선이 올라가니까 요 나번은 2개 층 담당하니까 경종 2가닥이 되죠. 나머지는 이건 똑같아요. 다 2가닥. 그 다음에 다로 가죠. 자, 다는 어디에? 여기죠? 네, 여기가 다죠, 다. 다는 지금 요 2개 구역 담당하죠. 층 2개 층이죠. 자, 그럼 여기는 요 나하고 똑같아요. 2개 층 담당하고 구역 2구역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라로 가죠. 그 다음에 요 라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요 부분이 라예요, 라. 요게, 라. 자, 경계구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회로는 라가 5구역. 공통선은 몇 개 층 담당해요? 여기가 제일 층수가 높죠?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3개 층을 담당하니까, 회로 공통 당연히 하나고, 회로가 5가닥이니까, 경종이 요게 3개 층 담당하니까, 경종은 3가닥.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그럼 요 나는 아까 총 가닥수를 표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는 2가닥이 더 추가가 되니까 여기는 그 11가닥이 되죠. 그 다음에 다는 요 나하고 똑같죠. 여기 11가닥이 되죠. 그 다음에 라는 여기 5, 6, 7, 10, 13, 15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로 가죠, 마. 자, 마는 요 부분이 마예요. 마. 자, 여기는 마는 경계구역 몇 개 담당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죠. 그럼 회로는 구역이 8개니까 회로 8가닥. 자, 회로 공통선은 7경계구역에서부터 8경계구역부터 14경계구역까지는 회로 공통선 2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경계구역이 초과가 되니까, 넘으니까 여기는 회로 공통선 2가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개 층을 담당해요? 6층, 7층, 8층을 담당하니까 경종은 3가닥. 나머지는 그대로 1가닥씩이죠. 그 다음에 기동 표시등 2가닥. 여기 13가닥에다가 17, 19가닥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가죠. 자, 바는 어디예요? 네, 바는 여기가 바죠. 자, 바는 경계구역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회로가 5가닥.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당연히 7 이하니까 1가닥. 자, 경종선, 여기 5개 층이죠. 그래서 경종 5가닥.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그러면 10, 11, 12, 13, 14, 15, 17가닥이죠. 그래서 바는 17가닥이 되죠. 그 다음에 사로 가죠. 사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사는 경계구역이 여기 5개, 여기 5개에서 10개죠. 그래서 회로가 바로 10개죠. 자, 회로 공통선은 7 넘고 14 초과가 아니니까 여긴 회로 공통은 2가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경종은 지금 5개 층 담당하니까 그대로 5개.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럼 17에 20, 23가닥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여기가 아죠, 아. 자, 아는 뭐예요?
4의 가닥수하고 여기가 뭐예요? 마죠? 요 마의 가닥수의 합이에요. 즉, 요 아는 4하고 플러스 아의 가닥수의 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4죠? 요 4하고 그 다음에 아가 아니죠? 요 마죠, 마. 4하고 요 마의 가닥수의 합이에요, 마. 즉, 요 4의 가닥수하고 마의 경계구역의 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세도 돼요. 자, 경계구역이 총 몇 개예요? 셋, 다섯, 18구역이죠. 그래서 회로가 지금 18구역이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은 여기 18가닥인데, 여기 4가 회로 공통 2가닥이 필요하고요. 마가 2가닥이 필요하니까 여기 4가닥이 되는 거죠. 자, 경종은 4가 5가닥, 마가 3가닥이니까 경종은 8가닥. 나머지는 다 똑같죠? 똑같은 게 아니죠. 요 마 1가닥하고 4 1가닥에서 더해줘야 되죠. 2가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가닥, 여기도 2가닥, 여기 2가닥. 그럼 여기는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더하면 여기가 26에 30, 38, 42가닥이 되는 거죠. 42가닥. 그래서 요 아는 42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는 요 4 가닥수하고 마의 가닥수를 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번호에 따른 최소 전선 가닥수는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요 자동화자 탐지 설비의 발신기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요 답을 쓰라는 거예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발신기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무언은 바닥으로부터, 이게 스위치죠. 우리 여러분의 발신기 요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특정 소방대상물의 요 층마다 설치가 되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요 수평거리 나보면 대부분, 모르면 대부분 그냥 다 25m 이내죠. 그래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나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요거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죠. 다음 3번. 주로 기둥이나 아니면 벽 부분에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발신기의 그 위치 표시등이죠. 그래서 이 발신기의 이 위치 표시등은 함의 어디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함이 있으면 위치 표시등은 함의 요 상부에 설치하죠. 그래서 함의 요거 상부. 그 불빛은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 적색이죠. 그래서 이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건 꼭 여러 번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요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의 그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오죠.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 실내는 조용하니까 몇 와트 이상? 1와트 이상.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3와트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실외는 3와트 이상, 실내는 1와트 이상이 돼야 되죠. 자, 확성기, 수평거리 나왔어요. 확성기, 스피커예요, 스피커.
자, 스피커는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를 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돼야 되죠. 발신기하고 같아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그 음량 조정기 설치할 경우에 음량 조정기의 요 배선이죠. 그래서 음량 조정기의 그 배선은 업무용 배선이 한 가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긴급용 배선, 그 다음에 공통선 한 가닥에서 3선식이죠. 자, 그러면 방송이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에 몇 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느냐? 이건 10초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 요 상세 해설 쪽에 요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다음 문제 나가죠. 다음 문제 6번. 요건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 회로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몇 개 이상? 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죠. 다만 설치해야 할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경우에는 하나로 할 수 있죠. 자, 전원 회로는 어디에서 전용 회로로 하느냐? 주 배전반에서 분기해서 전용 회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 2번에는 주 배전반. 콘센트마다 뭐를 설치해요? 배선용 차단기 설치하죠.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예요? 요 10개 이하죠.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의 그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 3개 이상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상세 해설에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에 설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P형 1급 수신기하고 감지기와의 그 배선 회로에서 요 종단 저항이 10k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발신기에 요 단자대 보면은 여기 감지기 단자 있고요. 요 끝에 보면 종단 저항 단자가 있죠. 그래서 이 종단 저항 끝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죠. 요 놈이 바로 10kΩ이라는 거예요. 종단 저항 값이. 요 놈이 이제 감지기 그 단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한 바퀴 도는 거죠. 요 놈이 감지기 다 연결해주고 보내기 방식으로 쭉 연결하고 요 놈이 어디로 가요? 이 종단 저항으로 가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종단 저항값 10kΩ, 그 다음에 감시 전류 2.2mA, 릴레이 저항 950옴, 그 다음에 회로의 전압이 24V, 동작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작 전류하고 여러분이 이 감시 전류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 전류라는 것은 요 감지기가 여기가 요게 1번 감지기고 2번 감지기라고 하면 2번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여기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 전류 때는 종단 저항 값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 전류는 요 회로에 요 전압을
뭘로 나눠주냐? 동작 전류, 종단 저항은 필요가 없어요. 요 릴레이 저항하고, 예, 배선의 회로에 저항값을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요 감시 전류는 회로의 그 전압, 요놈을 뭘로 나눠줘요? 요 평상시에 이게 종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릴레이 저항하고, 그 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종단 저항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감시 전류값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 동작 전류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로의 전압을 지금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24V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릴레이 저항은 얼마예요? 955. 그 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자, 배선 회로의 저항. 배선의 저항값이 안 나와 있죠. 대신 뭐가 나왔어요? 감시 전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 저항, 종단 저항, 회로의 전압이 나와 있죠.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배선 회로의 저항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감시 전류값은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으로 나눠주고,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 다 더해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시 전류값, 우리가 여기서 요 지금 그 전압을 우리가 볼트를 쓰고 저항값을 지금 R을 쓰죠. ohm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감시 전류 값은 뭘로 나와요?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시 전류가 2.2mA니까 요걸 암페어로 하려면 1암페어는 1000mA죠. 그래서 2.2mA는 요 암페어로 하려면 10의 몇 승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죠. 10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회로의 전압 24V고, 릴레이 저항 지금 950오hm. 자, 배선 회로의 저항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단 저항이 뭐예요? 10kΩ이죠. 자, 10kΩ은 이걸 ohm으로 하려면 10의 몇 승을 해줘야 돼요? 10의 3승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10의 3승, ohm으로 고쳐서 대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선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40.91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보통은 이게 플러스가 나오죠. 근데 이건 문제 자체가 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배선 저항 여러분이 계산했죠. 구해서 여기다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4 나누기 950 여기에다가 1000을 하면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50분의 24에서 0.0256 암페어니까 미리암페어로 하면 1000을 해주면 25.26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7번에서는 꼭 여러분이 알아줘야 암기해야 될 것이 동작 전류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요 감시 전류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는 꼭 암기하시고요. 요 동작 전류 여러분이 미리암페어로 하면은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1000을 곱해주면 돼요. 감시 전류도 마찬가지로 미리암페어로 하려면 여기다 계산한 값이 암페어니까 여기다 1000을 해주면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일단 8번 가죠. 자, 8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요 중계기를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갖다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중계기가 있죠? 여기 뭐 단자가 있고요. 여기 뭐 출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전원이 있고 단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신기에서 이 전원이 들어오죠. 그런데 요 수신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신기에서 전원이 일반적으로 들어와요. 이 중계기로.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요 중계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요 전원이 수신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우리 화재안전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재안전기준 여러분 보면은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 외부 배선이죠. 외부에서 전력을 갖다가 공급받을 경우에는 전원 입력 측에 배선에다가 뭐를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해당 전원이 정전이 될 경우에는 즉시 수신기에 표시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상용 전원하고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요 중계기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요 3번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갖다 지금 여러분이 쓰라는 얘기인데 이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중계기 설치 기준은 통째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1번에서 요 3번까지. 다음 9번 나가죠. 자, 9번 우리 가장 많이 설치하고 가장 많이 우리 그 소방시설 점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감지기 찍는 게 일이죠. 근데 감지기를 여러분이 100% 다 찍을 수는 없어요. 점검할 때. 어디를 많이 해요? 종단저항을 여러분이 쇼트 시켜가지고 회로의 단선 여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가 동작이 돼서 경종 울려주고 그다음에 방송 나가고 그럼 사람들이 그 피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물이 방사가 돼야 되죠. 옥내 소화전 아니면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방수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예요. 경보하고 소화 기능이죠. 그런 걸 여러분이 그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괜히 뭐 유도등 한두 개 안 들어왔다고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보하고 소화수 그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문제 9번은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감지기 찍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자, 번호에 따른 명칭과 역할을 쓰라는 거죠. 자, 요 1번은 뭐예요, 이게 감열실이죠. 그래서 감열실은 화재에 의한 열을 갖다가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요게? 다이아프램이죠. 즉, 압력이 팽창이 되면, 공기 압력이 팽창되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니까 여기에 있는, 요게 가동 접점이죠. 요 가동 접점이 여기 위에 있는 요 고정 접점, 움직이지 않는 고정 접점하고 만나니까, 자, 고정 접점은 극성이 뭐예요? 플러스죠. 요 가동 접점은 극성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만나니까 전류가 흘러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요 다이아프램은 요 감열실 내 공기 팽창에 의한 팽창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 고정 접점은 요 가동 접점하고 단락이 돼서 붙어가지고 수신기에다가 화재 그 신호를 발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기 리쿠 구멍 있죠? 리쿠 구멍. 이게 뭐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난방에 의해서 요 공기가 팽창이 되면 요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으로 배출이 되니까 감지기 동작 안 하죠. 그런데 화재에 의해서 공기 팽창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요 리쿠 구멍으로 나가는 압력보다는 압력 팽창이 더 크니까 접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 리쿠 구멍은 평상시에 비화재인 오보를 갖다가 방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거죠. 자, 10번 가죠. 자, 10번은 옥내 배선의 요 금속관 공세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금속관을 갖다가 요 구부릴 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요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6배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네, 금속관에는 요 아웃렛 박스 사이하고 그다음에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요 금속관에는 세개소를 초과할 경우에는 직각이나 아니면 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굴곡 개소가 많을 경우에는 관의 길이가 30m가 넘을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요 사각 박스든 아니면 팔각 박스든 박스를 갖다가 풀박스를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11번은 도면은 어느 사무실 건물의 요 1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미완성 평면도를 나타낸 건데, 지금 지상 1층, 지상 3층이에요. 자,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P형 1급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사용해야 되냐? 자, 여러분이 수신기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주화재 표시등이 있고요. 여기에 경계구역 표시등이 있죠. 즉 지구 표시등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죠. 예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5개, 10개까지도 가죠. 그래서 5개, 그 다음 감지기는 또 5개 설치돼야 되니까 10개예요. 그래서 이 P형 1급은 5회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회로, 그 다음에 15회로, 요 5개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최소가 5회로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회로가 지금 구역하고 회로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니까 몇 구역이에요? 3구역이죠? 그러니까 회로는 3회로용을 쓰면 되었는데 요 3회로용은 안 나와요. 주화재 있고 회로가 이렇게 3개 있는 것은 안 나와요. 몇 개? 최소 요 5개 설치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물음 1번에는 물음 가번이죠. 1급 수신기는 몇 회로용 써야 되나? 당연히 최소 회로용은 5회로용을 여러분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수신기에서 요 발신기까지의 그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요건 개통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 3층. 뭐가 있겠어요? 발신기가 있겠죠. 여기가 3층. 이쪽에다 하죠. 3층. 여기 2층. 자, 여기가 1층이 되겠죠. 자, 2층에도 마찬가지로 발신기. (1층에도) 발신기. 자, 그럼 1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한 구역 담당하니까 여기 몇 가닥이에요? 기본 7가닥이죠. 자,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경계구역이. 경종은 일제 경보니까 경종선은 안 늘어나죠. 회로선만 하나 늘어나니까 8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하나 늘어나니까 9가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발신기에서 여기 수신기에서 요 발신기까지 몇 가닥이에요? 9가닥이죠. 그래서 나번에는 그 9가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용하는 후광 전선관. 지금 9가닥이니까 후광 전선관 28mm 갖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연기감지기 매입 도시기호 쓰라는 거죠. 자, 연기감지기 도시기호는 스모그니까 여기다 S 넣는데 매입용에 여기다 모자를 씌워줘야 돼. 이렇게 모자. 이게 매입용이죠. 물음 라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도면을 완성하고 배선 가닥수를 도면에다가 표기하라는 거죠. 자, 여기 발신기죠. 그래서 발신기에서 나와서 첫 감지기 가야 되겠죠. 다음 감지기, 이쪽 감지기 가야 되죠. 다시 이 감지기 연결하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신기로 가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배선 전선관을 줄이는 거죠. 자, 일로 와서 다시 이쪽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다가 종단장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배선간의 가닥수는 자탐이니까 다 2가닥이죠. 자, 여기는 첫 감지기에서 발신기는 여기서 2가닥이 갔다가 2가닥이 되돌아오니까 여기는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 종단장 여러분이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반은 간선 개통도를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선 개통도는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요 그린 대로 그리셔도 되고요. 요 교재대로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교재에 보면 여기 요거는 없애줘야 돼요. 요거 오타예요, 오타. 그러면 삭제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간선개통도는 쉽게 요 칠판과 같이 그려도 되고요. 칠판과 같이 그리면 뭐 하나 빠졌네. 여기 종단장 하나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선개통도 그렸을 때는 항상 검토를 해줘야 돼요.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음은 그 12번 넘어가죠. 자, 12번은 아래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가번에 그림에서 요 일의 명칭, 이게 별육이죠? CT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1번의 명칭은 별육이. 그림에서 요 일의, 요 별육의 그 기능, 역할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회로의 그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음 다는 뭐예요? 자, 1차 측 권선수를 갖다가 N1, 2차 측 권선수를 N2라고 하고, 1차 측 전류 I1, 2차 측 전류 I2라고 할 때, 요 2차 측 전류, 요 I2를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을 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권선수, 요 놈은 N2, 2차 측 권선수분의 1차 측 권선수죠. 요놈은 1차 측 전압을 2차 측 전압으로 나눠준 거고, 전류는 반대예요. 요거는 2차 측 전류를 1차 측 전류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 권수비하고 전류와의 그 관계죠. 다시 말해서 1차 측 권수비 나누기 2차 측 권수비, 요놈은 전류는 반대예요. 요놈은 2차 측 전류를 1차 측 전류로 나눠준 거죠. 이게 바로 권수비죠. 자, 요 관계를 갖다 물어본 거죠. 즉, 2차 측 전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대각선으로 곱한 게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N2I2는 N1, I1이 되는 거죠. 그래서 I2는 2차 측 전류 I2는 N2분의 N1 곱하기 1차 측 전류,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